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미국 대선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자꾸 기사만 뒤적뒤적 거리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과 조지아에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은 1심 법원에서 기각했고요. 펜실베니아에서는 부분 허용을 하기는 했는데 트럼프 측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허용은 했지만 6피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아서 트럼프 측의 실질적인 감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1심 판결에 만약에 트럼프가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연방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고 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연방 대법관은 현재 보수 성향이 6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3명이기 때문에 보수 절대 우위인 상황이에요.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질질 소송전을 끌고 가는 동안 선거인단을 만약에 확정하지 못한다면 미 하원이 주별로 한 표를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바이든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별로 계산을 해보면 공화당 대표가 26명 그리고 민주당 대표가 22명으로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정치적인 공백을 만들 가능성 그리고 12월 8일까지도 분쟁이 종료가 안 되고 선거인단을 확정짓지 못하면 주별로 하원의원 1명씩을 대표로 뽑아서 대통령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측면 이런 불확실성이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다소 불확실성을 감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어제도 말했듯이 일봉상으로 사실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오늘 견고하게 잘 버텨줬다고 생각합니다. 2400선 무너지지 않고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코스닥은 60일선 부근에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소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두 후보 관련주들 코스닥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836.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틀 동안 2조 가까운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선물 시장에서도 7,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네,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고요. 기관도 5거래일 만에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네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반대로 개인은 6,400억 원 넘는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LG화학,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 SDI, 4위는 카카오, 5위는 SK하이닉스고요. 보면은 어제랑 비슷하죠.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카카오는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세 큰 폭으로 유입된 것 같네요. 네, 코스닥 1위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2위는 우리기술투자, 3위는 유니슨, 4위는 이지웰, 5위는 휴젤입니다. 업종 골고루 담았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LG화학, 2위는 카카오,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녹십자,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코스닥 1위는 삼강 M&T, 2위는 KMH, 3위는 유니테스트, 4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5위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뽑아봤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회사고요. 대표적으로 피지와 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벤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 결제를 하면요. 벤에 결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이 벤이 신용카드사에 결제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벤이 이 중간에서 카드 결제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식당이나 오프라인 매장은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중간에 그냥 벤사가 결제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중소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피지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피지사가 대표 가맹점이 돼서 신용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대신 맺어요. 쇼핑몰 대신 카드 결제와 지불을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에서는 벤 플러스 피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보시면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국내 피지 시장 점유율 1위에 달하는 업체고요. 벤 시장도 국내 시장에서 반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지 사업의 주요 고객사만 봐도 애플, 테슬라, 자라, 쿠폰, 티몬 등등 아주 내노라하는 업체들 다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애플과 테슬라에 이어서 구글의 결제 서비스 제공까지 나선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구글까지 잡으면서 추격자인 토스와 KG 이니시스를 완전 따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의 협약으로 매출 증가, 수익성 개선, 해외 가맹점 유치를 위한 레퍼런스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 대형 가맹점의 경우에 수수료가 국내사들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더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회사인 NHN 페이코와 함께 아마존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전용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아마존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막바지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이 결제 서비스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런칭이 된다면 직구족들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마존에서 엄청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이라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 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이 1,7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 모두 올랐어요. 최근에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이죠.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도 좀 비트코인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통화 완화 정책을 쓰면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에 더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생각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JP모건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2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2위가 우리기술 투자인 것을 보며 예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 포함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 위지트, 비덴트 등 동반 강세를 보였네요. 네, 다음은 아기상어 관련주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유튜브 1위를 기록한 아기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네,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장을 앞두고 프리 IPO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회사 가치는 현재 9천억 원 규모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스마트 스터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캐릭터 인형과 완구를 개발하는 오로라 급등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억지스럽기도 한데 KT가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KT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 KTIS와 KTCS도 급등했고요. 또 유진기업의 자회사 유진엠플러스가 과거에 스마트 스터디와 핑크퐁 뮤지컬 해외 공연을 전개한 점이 부각되면서 유진기업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좀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탄소 배출권 테마예요. 바이든 관련주 얘기하기 좀 지겨워서 오늘은 되도록 다른 종목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풍력, 태양광, 전기차, 2차전지, 수소차, 마리화나 강세 나타났고요. 근데 탄소 배출권은 이슈 하나만 플러스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탄소 중립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오늘 15회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바이든 당선 기대감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계획에 이렇게 문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유독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KC코트렐과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에코바이오, KC코트렐은 상한가 진입했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야 이전부터 같이 잘 알아본 종목이기는 하지만 신고가 기록하면서 오늘 41만 원을 넘었는데 이 가격대에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녹십자는 내년부터 이익 수준이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달에 얘기했었죠. 전염병 예방혁신연합으로부터 최소 5억 도즈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피의 지원을 받아서 출시되는 백신의 완제 공정을 녹십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예요. 그래서 녹십자는 앞으로 세피에서 지원한 여러 백신 중에 판매 허가를 받은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서 매출 가식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미 8억 개의 충분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의 백신 사업에 지장이 없이 만드는 족족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인력 확충이나 캐파 증설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등 백신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백신의 위탁 생산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누가 됐든 간에 백신만 개발이 되면 백신 위탁 생산 업체인 녹십자는 유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연말에 미 FDA에 면역 글로불린의 판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에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말에 판매 허가를 받고요. 2022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내년부터 해서 쭉 영업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가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앞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다음날에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잘 참고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금요일이라 제 매매일지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금방 또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바빠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